안녕하십니까. 새해 인사드립니다.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또다시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전북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가야 될 텐데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이죠.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농업이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도 전북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는 냉해와 수해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전북의 농가였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비전으로 희망을 피울 수 있을 것인지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당일의 상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새해 도민들은 전북 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2020년에는 태풍이나 수해나 냉해, 우박, 자연재해적인 피해도 많았고 조류독감까지 퍼지면서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농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많이 소비해주면서 힘이 됐으면 좋겠다 싶죠. 농업인들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판로가 축소돼서 피해가 클 텐데 농민들이 식량 주권을 좀 지킬 수 있게 농업재 보험이 보상률을 확대하거나 보상 품목을 한정 짓지 말고 넓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북이 농민들이 많은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든지 시설물을 늘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면은 농민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AI 발생되고 그 근방에 3km, 많게는 10km까지 이동 제한이 되고 이제 발생한 주변의 농장들은 몇 개월씩 사육이 제한이 되죠. 또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안 먹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홍보도 많이 하고 섭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 캠페인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으니까 전북 농업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업의 중요성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청년 농들도 더 좀 많이 육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바라본 2020년 전북 농업 분야 이슈와 새해 바라는 점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의 최재용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박흥식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려운 시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도민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네. 이 참 농축수산 상당히 많은 분야의 업무를 하고 계시고 상당히 도 행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또 엘리트 공무원 우리 최재형 국장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많이 지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이라는 기체 아래에서 상당히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많은 열심히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먼저 좀 짚어보고요. 올 한 해 또 계획을 들어봐야 될 텐데 상당히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도 힘들었습니다만 코로나 한 해를 보낸 시점에서 농업 분야도 역시 많이 힘든 시점이었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흔히들 우리가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작년 한 해가 딱 맞는 그런 다사다난했던 해 같습니다. 예. 재해도 유달리 많았고 또 길었고 또 거기다가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그렇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 상황도 겪고 있고. 예.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라고 해보면 우리 농업 기반이 좀 대단히 중요한데 예. 그 용배수로라든지 새로운 어떤 용수 개발에 필요한 금강 3지구 사업을 예타를 통과하고 새로운 사업을 이제 내년에는 할 수 있게 되었고 예. 원예 산업 분야에서의 이제 정부가 종합 평가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최우수상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축산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냄새 부분이 굉장히 좀 사회적인 그렇죠. 논쟁이 되고 있는데 예. 어떤 깨끗한 축산 농장 전국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나름대로의 성과를 좀 거뒀습니다만 예.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농업의 분야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농업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 시설이라든지 말씀하신 네. 용배수로 또 원예 쪽도 있고 축산도 있고 그래서 참 포괄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은 속에서 힘든 시기에 그래도 성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그래도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도 그렇고요. 농산물 네. 꾸러미도 그렇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더 발빠른 대책들도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사실 뭐 평범하지 않고 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 속에서 네. 우리 농산물들을 좀 하나라도 더 팔아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어떤 그 열망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업이고요. 예. 많은 호응을 좀 해주셔가지고 16가지의 행사를 좀 했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뭐 물건을 좀 팔아보는 그런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도의 최재형 국장과 함께 농업의 성과 또 훈훈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의 심정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박흥식 의장님은 이제 전국 농민의 의장을 맡으셔서 서울과 김제를 오고 가면서 물론 전국을 다 다니시는 지금 예. 그 의장의 역할입니다만 농민들의 현실은 과거와 달리 좋아지지 않고 있는 속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아직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 한 해는 더욱더 힘든 시기였을 텐데 한 해 좀 돌아보신다면요. 일단 코로나를 맞이했던 농민들에게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고 예. 국민들은 식량이 이제 제대로 자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로 나타났던 지금 현재 냉해 피해라든가 폭우라든가 긴 장마라기보다는 전 이제 우기 우리나라도 우기라고 표현해도 맞을 정도로 예. 이제는 그렇게 접어드는 그 태풍도 이제 늦게 9월까지 10월까지 가는 태풍이면 그 급이 높아지면서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는 예. 뭐 이런 시대에 왔다는 것들이 단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후위기에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실감하는 시기구나. 그리고 이후의 농사는 기존의 농사하고는 이제는 할 수가 없다는 것들이 예. 작년에 그렇게 보여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가 그러면 코로나라든가 한국판 니들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을 어떻게 판을 잡고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일단 한국판 니들이 160조가 있지만 정말 농업 부분에 대한 그린 뉴딜은 거의 빠지다시피 아주 소소한 예산으로 잡혀서 형식적으로만 대체하고 있는 그 관점이 참 안타깝고 참 걱정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농업 예산도 이낙연 총리라든가 당대표라든가 국무총리도 3%는 넘긴다. 예. 뭐 자기들이 추가로 3% 넘기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2.92%로 그렇게 정리되는 걸 보고 농업은 역시 홀대되고 있구나. 아하. 올해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농업이 인구가 적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적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기후위기에 그러면 농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해 문제라든가 삶의 예. 문제라든가 농업의 소득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예산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농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거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저 쪽수의 농업의 그 가치를 낮춰버리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보고 참 실망스러운 그러나 올해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좀 예. 기대를 해보면서 뭐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국 농민의 의장을 맡고 계셔서 전국 국가 예산 속에서 농업의 예산까지도 좀 살펴봐 주셨고 큰 틀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이제 전북의 농업으로 좀 들어와서 보면 역시 뭐 긴 장마 한 53일 이상의 긴 장마 시간으로 인한 수해 또 태풍 또 봄에도 저온 현상 과수 화상병 그리고 이제 뭐 조류독감 물론 이제 코로나는 1년 내내 함께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 2021년엔 좀 새롭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농민수당이 생긴 것도 하나의 또 바람직한 또 성과이고 물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더 달리 내고 있긴 합니다만 의장님. 일단은 지금 나오는 재난과 재해를 예. 기존의 어떤 법과 질서 속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테면 지금 그 나름 코레라라든가 아니면 AI라든가 예. 그다음에 기후로 나타난 이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국민들과 그러면 농업 부분은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러면 실제 삶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재해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 400평 토종콩을 심었어요. 예. 400평 토종콩을 심었으면 4,500평 되는데 그럼 한 400kg는 했어요. 전에는. 근데 올해 40kg도 안 됐어요. 아이고. 그럼 이것은 아예 생산 자체가 안 되는 정도의 그 비가 오면서 아예
그 열매를 못 맺는 그 논두렁 콩은 그나마 열매가 있는데 밭콩은 이런 부분이 과연 이게 삶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단순하게 지금 보험이라든가 재해 대책 가지고 이렇게 좀 국가가 역할하는 걸로 농민들이 기본 소득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은 지난해를 봤을 때는 이런 방식은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지방자치에서도 이 재해 관련해서는 뭐 재해 보상법으로 해서 국가가 기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보험으로서 좀 더 잘못된 보험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설득력 있게 그리고 전체 100% 가입을 의무화하든지 그 전체 100% 드는 대신에 이걸 국가기관 일정 정도 자금을 출연해서라도 보험으로 유도해서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그렇게 가야만이 그나마 농민들이 올 또 한 해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이제 농사 기법도 달라지고 품종도 이제는 이 비료 올 거 계산해서 좀 안정장치 농민들이 보면은 대체 그럽니다. 일단 비료 안 주겠다. 뭐 이런 마을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게 대응한다고 해서 살아가는 문제라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와 있지만 이 재해다. 이건 재해 농민적 재해니까 좀 재해 기금이라도 올해 농업소득이 엄청나게 축소될 텐데 작은 부분이라도 좀 마음을 위로가 뭐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만 도가 뭐 국가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고 함께 우리 농민도 그래도 이 도민으로서의 인정을 받고 나가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좀 이런 예산들이 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농작물 재해 보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입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고요. 여러 뭐 재해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보험 정책 물론 박흥식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보상법에 근거해서 조금 더 지원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전라북도의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해 보험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에 재해 보험을 위한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받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작년 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이 보험료로 한 600억 정도가 국도비 시군배 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지금 이제 올해 지급되는 그 보험금이 1,300억이거든요. 거기고 그렇게 하고 또 농업 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뭐 농약대라든지 대파비 형식으로 올해 뭐 한 40억 정도가 지급이 됐고 조금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작년에 이제 국가 직불금도 바뀌고 우리 농민 공익수당도 좀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4,900억 정도가 현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그다음 이제 보험금 지급 우리 농민 공익수당 등의 어떤 직불금성 현금 지원 합쳐보니까 한 709억 정도가 우리 도에 지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가림막을 설치하고 마스크를 우리 최재형 국장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하시고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속에서 새해가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 하지만 방역과 저희가 가림막을 통해서 철저히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겠습니다만 의장님 농민 수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까? 농민 공익 수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농민 수당입니까? 일단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농민 수당. 농민으로서의 존중감을 좀 받기 위해서 농민 수당 했는데 전북은 이제 농민 공익수당으로 공익적 가치를 좀 앞세워서 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농민 공익수당으로 그렇게 지칭을 했죠.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서 농민 공익수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 원, 월 연 60만 원을 지금 전라북도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받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을 뭐 월 10만 원으로 상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처음부터 계속 내셨고요. 일단 처음에 논의할 때는 이제 좀 어려운 처음 도입하는 거라 이제 농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삼락농정대에서 논의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게 나름 불만이라든가 현장에서 여성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우리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돼야 된다. 농가가 아니라 농민으로서 해줬으면 좋겠다. 농어민들도 또 어민들도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진행 과정에서 막판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결국에 이제 5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게 좀 높여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주민조례 청구를 했죠.
그래서 주민조례 청구를 해서 실제 입법화 과정에 전달이 됐지만 이게 이제 의회에서 올해 지난해는 논의도 못하고 올해 이제 논의해서 그 부결 처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집행부, 이제 도지사, 이 도행정에서 이 문제를 받아안고 계획을 짜서 논의해서 올라오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다. 뭐 이렇게 진행된 부분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 농민 공익수당으로서 국가가 지금 나름대로 직불제 개편에 나왔던 영세 소농직불금하고 이 공익수당하고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에서는 이 농민 공익수당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미 직불제 개편하는 데서 영세 소농 직불금을 해서 더 예산을 포함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따로 하기는 힘들지 않냐 이런 의견인 게 방면에 지역에서는 최소한 농민 다 농어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예. 일정 금액을 높여서 모든 농민에게 적용이 되게끔 요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도청 앞에서 나름 지금 서로가 이렇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제주도가 이제 2022년부터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전체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22년부터 하기로 했고 경남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은 좀 작지만 예. 농민으로서 22년부터 해보겠다. 근데 전북은 지금 전년도부터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앞서간 만큼의 그러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21년도가 안 된다면 22년도에는 그러면 농민을 전 대상으로 해서 금액 문제는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겠다는 입장이 나온다면 그나마 좀 더 참 나아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더 하나 좀 추가한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농촌이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예.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한 면 단위를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15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를 해서 뭐 5인 4인 가족이면 그래도 한 개인당 그냥 태어난 아이한테도 바로 적용하고 이사 오면 또 적용하고 물론 받는 대상은 좀 구분하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 농촌에서 그 면 단위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런 그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어떤 소멸도시에 대한 이후의 어떤 사업들이 배치가 되지 이게 안 됐을 때는 힘들지 않냐라는 게 지금 경기도의 입장을 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은 수당과는 완전히 다른 예, 개념일 다르게 텐데. 나가죠. 예. 전라도도 전국에서 발빠르게 이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갖고 이 수당이라는 개념을 지금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대로 이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죠. 우리 농가에 지급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작년 첫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급받은 농가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여성 농업인이 이제 수령을 좀 했고, 예. 그다음에 이 제도가 월급이 아니라 이제 지원 사업으로서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60만 원이 이제 지역 화폐로 화폐 형식으로 예. 지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액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봐서 아마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라 기대하지만 여러 상황이 좀 참작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 도의 직불금, 국가 직불금, 시군의 직불금이 합쳐서 4,900억이 현금으로 좀 지급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4,900억이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합의 또 뭐 공감 이런 어떤 과정이 성숙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너무 뭐 또 이렇게 뭐 조급하게 이제 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좀 같이 좀 이 어려운 시기에 나누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2021년이 밝았습니다. 2021년 도정의 농업 방향, 농업 정책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 앞에서 말씀하셨고 또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현실적인 농가 소득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서 전라도 2021년 농업 분야 방향을 좀 중점 과제를 좀 정하셨을 텐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장 중점이 될 부분은 역시 이제 뭐 우리 소득이죠. 이제 올해니까요. 소득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9,200억 정도이고 내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이죠. 올해 본예산 9,200억이고 그 중에 이제 현금 지급성 예산이 이제 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분야는 자연재해가 됐던 어떤 노동력
감소를 고려했을 때 이제 농업이 조금 더 스마트화되고 좀 편리성을 갖춰줘야만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업의 어떤 그 기계화, ICT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예 축산, 이 스마트팜에 좀 투자를 계속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안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 수해를 겪으면서 그렇죠. 우리 지역 내 소시 51군데가 파손되거나 멸손되거나 하여튼 많은 피해를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예. 도내에 있는 한 1,700여 개의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를 도도 좀 지원을 해서 전수조사를 좀 정밀조사를 하자 이렇게 좀 추진했고 또 각종 농업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보험 등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안전망을 갖추는데 많이 알리고 더 많은 농가가 가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예. 이제 조금 더 발전적으로는 우리 농업을 이제 농생명 분야 조금 더 부가가치 있는 쪽으로 자꾸 산업화를 좀 시켜야 될 것이고 이제 그에 맞춰서 뭐 유용미생물 은행이라든지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동물용 의약품이라든지 또 뭐 지능형 농기계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를 내년에 좀 계속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의장님, 이 큰 틀에서의 최재형 국장님의 도의 농정에 대한 방향을 좀 들으셨는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좀 연장선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보는 부분들은 올해 봤을 때는 일단 식량 주권에 대해서 전북의 식량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예. 이런 문제가 단순히 국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북의 문제로 이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먹거리 체계를 좀 더 어떤 형태의 시스템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나왔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 먹거리 체계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공급과 조직과 공급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기후에 대한 나타난 문제가 단순히 기후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도시민들도 이제 기후 농부가 돼야 되는 예. 단순히 농사 짓는 사람만이 기후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시민들도 기후 농부가 되어서 함께 문제 지금의 이 재난 문제를 함께 극복하는 문제에 대한 시각에 대한 이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로 도래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는 전북 중앙과 정북이 함께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나마 미래에 대한 어떤 농업에 대한 전망을 세울 수 있지. 예. 지금 형태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연장해서 조금씩 예산을 더 투여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점이 왔다는 것을 지난해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디 힘들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힘들더라도 그런 방향 그래서 최소한 기본법 농민들의 기본법이 좀 만들어지고 지금 농업농촌 기본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농업의 개방화 정책 속에서 나왔던 기본법이기 때문에 지금과 맞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농민 기본법을 만들고 식품산업과 관련된 분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본법에 담아서 제도적으로 이후에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제는 적극화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에 대한 우리 책임성들이 커야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나는 우리 국장님이 삼랑농정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거버넌스든 이런 논의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의견을 줍니다. 예. 방송 전에도 KBS 시사기획창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가락시장의 사례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와중에 어찌 보면 먹거리 체계와 더불어서 이 유통의 이제 변화, 유통의 개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온라인 판매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 가공산업 육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들에 대한 판로의 다양한 변화를 어떻게 또 선점하고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그 우리 농산물을 이제 어떻게 잘 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필요한데 예.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화되고 대농 중심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정말 전업농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적인 유통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도에서도 시군 단위의 공동 통합 마케팅 조직을 단위 농협을 묶어서 시군 단위의 공동 통합 마케팅 조직을 만들었고 작년의 성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농가 수는 변함이 없는데 농가가 출하는 물량이 예. 2.7% 정도, 3%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판매 매출액을 보니까 재작년보다도 작년에 1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농가들이 농산물은 덜 수확해서 냈지만
판매된 금액은 재작년에 비해서 14% 정도 더 수익을 가져갔다. 이렇게 좀 분석이 좀 되고 있고요. 그건 왜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양은 줄었는데 양은 줄었는데 금액은 가격이 높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동일한 뭐 이제 참여 농가들은 항상 거의 뭐 고정 불변이니까 많이 늘지 않으니까 그 정도 있다 보면 물량은 분명히 이제 데이터상으로 2.7% 줄었고 예. 거기서 판매되는 금액은 14% 늘었다. 이것이 이제 이 시군 단위의 공동 통합 마케팅 조직을 합산해 본 결과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농 같은 경우는 푸드 플랜이라고 하는 지역 단위에서의 기획 생산 또 소비 이런 것들이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학교 급식이 그렇고 지역의 공공 급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올해 아마 한 4월까지 그런 어떤 지역 단위에서의 소농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종합 유통 체계를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지역에서의 작은 먹거리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수란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유통이 자꾸 환경이 바뀌면서 온라인 쪽에 이런 개별적인 판매 활동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발효식품 엑스포를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온라인 방식으로 돌아섰는데 예전에 저희가 보통 보면 한 25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발효식품 때. 근데 예. 온라인 방식을 바꾸고 42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여튼 소비자의 어떤 구매의 방식이 이제 이런 어떤 직접 구매에서 온라인 방식의 구매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뭐 청년 농부 또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농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온라인 방식의 어떤 그 진출을 도나 지역이 좀 도와줘서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좀 많아져야 될 텐데 현재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뭐 1% 미만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고 물론 더욱더 육성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이제 전화 연결할 분도 바로 이런 그 청년 농업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분이신데 박흥식 의장님 네. 청년 농업을 이제 스마트팜으로만 연결시키지 말고 지금의 기존 방식에서 함께 가는 또 방식이 또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청년 농업을 육성하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앞서 이제 최재형 국장이 얘기했던 유통 문제를 예. 먼저 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지금 농민들의 소득이 생산량은 줄었지만 높았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나타난 것이 코로나 시대에 먹거리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좀 고구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고 그래도 일부 상품에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상품 소비자가 찾는 것들이 높아서 그렇지 대체적으로 농민들은 작년도에 어떤 소득 생산량 감소에 비해서 소득은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아까 그런 편차가 좀 있을 거라고 아마 나타난 좀 저희 느낌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그 앵커님께서 얘기했는데 가락시장 도매시장이 최재형 국장한테 얘기했지만 이제 공영 도매시장 지금의 도매법인에 대한 문제점은 심각하다. 그러면 공영 도매시장은 전북도 가락시장에 공영 도매시장을 내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유통의 질서를 좀 만들고 그리고 소농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 취합되는 물량이 거기에서 다시 인터넷 판매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빠르게 전환될 시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유통이 어떤 농사 지어서 경매해가지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유통의 구조를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마트에서 중간 도메인의 어떤 시장 도메인을 도입해서 바로 마트로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마트로 공수를 해서 농민들이 공급하는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의 이동이 제한이 된다면 인터넷 판매에 이제 집단적으로 그렇게 전국의 농산물들을 취합해서 가공해서 인터넷 판매가 바로 마트로 전달될 수 있는 아니면 집집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빠르게 전환하는 게 전북도 그렇게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청년들에 대한 농업 정책을 보면 참 국가 정책이나 다양한 분과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청년들 유입하기 위해서 개방공사 농지를 확보하는 것도 우선권을 청년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하지만 제가 불안한 것은 그 지원금을 받은 젊은 애들이 지속 가능할 건지 저는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서 지금 우선 아이들을 데려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는 그 실패한다. 그 예우가 뭔 거니? 먼저 청년들이 온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킬 건지. 그럼 교육은 어떻게 돼 있는지. 농촌이 다 황폐화돼서 도저히 애들을 수용할 수 없는 이미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애들이 자기가 낳을 아기를 어떻게
애를 교육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여성들은 내가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여가 생활을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농촌에서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은 속에서 그냥 돈 몇 푼의 아이들은 오지만 예. 삶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 소득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미 개방화될 때만큼 된 것만큼의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높여라는 것은 현실을 떠넘었어요. 그러면 정착을 하고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착금을 줬다면 지금 현재 삶이 유지가 되지 않고 이대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더 연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전체로 봐야지. 예. 농업노촌은 지금은 이제 종합예술입니다. 한 가지 품목에 뭘 잘해서 스마트팜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다. 그것으로 돈이 좀 수익이 된다고 해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속에 삶이 유지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 우리 청년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예. 앞서 얘기했던 기본소득이 좀 더 확대되고 농업의 기본적인 것들이 좀 깔려 있어서 삶이 유지되면서 자기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예. 자, 2020년 농업 한 해를 결산하고 2021년 새로운 농업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시간. 전국 농민의 박흥식 의장, 그리고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의 최재형 국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업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익산 친환경 농민 협동조합의 김상범 이사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힘든 시기를 겪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날에 정부가 농축산업에 공을 세운 농민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는데 철탑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이사장님과 함께 한 이 협동조합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점에서 이런 수상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돌아보면 철탑 산업 훈장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했나 생각이 듭니다. 그저 그냥 주어진 여건에서 조합원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같이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큰 상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아마 이 상은 열심히 했다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고 예. 친환경 농업 발전에 더 열심히 하라는 것 같습니다. 예. 핵심은 이 친환경 농민 협동조합의 이제 성과로 봐야 될 텐데 언제 조합이 결성이 됐습니까? 익산 지역의 농민들이 2005년도에 익산 지역 친환경벼 재배 8개 읍면 장목반으로 연합으로 만든 새별가 연합회를 개설을 해서 2013년도에는 익산 친환경 농민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에는 조합의 자회사로 오가니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고요. 아하. 258명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친환경 쌀 생산 및 유통,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조합에서는 친환경 쌀과 잡곡, 콩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이 생산하고 있는 잡곡은 전부 다 익산시 학교급식으로 공급되고 예. 있고, 그 백태는 유기농 된장을 제조하는 곳에 전량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은 작물은 조합이 직접 생협 등을 통한 판매를 하고 지금도 여전히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친환경 농업이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어려움 없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많은 예.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조합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많은 수고가 있었을 텐데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장점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요즘에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과 수매가 체계화되지 않았던 당시에 농민들은 유통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매 대금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였고요. 조합은 각 면별 이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총회를 거쳐 사업 방향 등을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들은 각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친환경 농업으로 이제 철탑 훈장을 받은 익산 친환경 농민 협동조합 김상범 이사장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장님, 이 익산의 사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환경 농사가 굉장히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예. 이제 그런 시기에 도래했지 않습니까? 예네. 그렇다면은 이 친환경 단체가 생산한 것들을 어떻게 판로할 것인가? 이를테면 가락시장 같은 경우도 그 어떤 시장 도메인을 친환경도 유통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그런 계획이 지금 가락시장에서 하고 있는 게 1조 한 400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 게 이제 이런 예. 시장 도메인 이제 도비해서 다양한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유통 체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건데, 근데 친환경 인증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인증제로 돼 있습니다. 인증을 하고 않고의 문제에 국한되다 보니까 만약에 PLS 때문에 이게 인증이 취소돼 버리면 거의 친환경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오히려 친환경을 오히려 장려하면서 오히려 많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잡아갔을 때, 그리고 이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상에서도 마트에서도 친환경 농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소비자 접근성까지도 나름 이제 행정이라든가 우리 농민 스스로가 유통에 대한 그런 변화가 될 때 친환경으로 전환되지.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아니 농사가 지었지만 판로가 없었잖아요. 예. 자금률이 0.7%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게 판로가 없다 보니까 친환경 농사를 짓지만 판로가 없으면 예. 그러면 친환경 농사를 질 의미가 없으니까 다 일반으로 전환되죠. 그래서 이런 유통하고 함께 판매와 그다음에 소비자 접근성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준다면 아마 점차 늘어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상무 이사장님. 예. 예. 도에 이제 최재형 국장도 나와 계시는데 뭐 당부하실 말씀이나 제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는 집단화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수익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명감이나 친환경 농업의 가치 철학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대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친환경 농업 확대는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최재형 국장님, 뭐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혹시 도의 방향일까요? 정책 있으시면 좀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좀 애로사항이 판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팔더라도 또 친환경 노력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노력 이런 것들이 충분한 적정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애로가 많은 것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친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비자를 좀 자기 농업 현장에 좀 모시고 체험하게 하고 알게끔 느끼게끔 해주는 예. 그런 활동도 좀 필요하겠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뭡니까 친환경 필요한 그 농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은 같이 고민하고 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이사장님, 예. 친환경 농업으로 만든 쌀은 좀 다릅니까? 그 가격 면에서 그래도 우위를 좀 점하고 있고 판로도 괜찮습니까? 지금 친환경 쌀과 일반 관행 그 쌀의 가격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예. 가격 차이가 굉장히 이제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상태로 돼서 현재 우리 친환경 농가들의 어떤 지금 탈퇴나 아니면 친환경을 포기하는 사례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올해 2월 달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급식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맞게 일정 부분 적용을 해서 가격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익산 영농조합법인 오가닉팜 김상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판로를 창출해가고 있는 협동조합의 사례를 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AI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지난 한 해에도 겪었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11월부터죠? 정읍에서 오리농장 시작으로 작년 11월 26일부터 그렇죠. 정읍 첫 농가를 시작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고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어찌 보면 늘 이 시기에 찾아오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전라북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농장만 하더라도 환경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되는 부분은 왜 그런 것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의 농장 수준이 방역을 하기에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좋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떤 시설이 일단 제가 볼 때는 방역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조금 더 좋아져야 되고 예. 두 번째는 아무리 또 좋은 시설을 갖췄더라도 여기서 일하는 또 그걸 관리하는 농가분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농장을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함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설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그러면 한국오리협회 정읍지부의 박하담 지부장을 연결해서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11월 이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을 하면서 농가가 이중구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예방적 살처분을 한 곳들도 많고 반경 3km 이내 그리고 그 기타 지역까지도 지금 초긴장 상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금류 농가들의 걱정 상당히 크겠습니다. 아이고, 엄청 큽니다. 지금 뭐 발생 농장이나 비발생 농장이나 할 것 없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입니다. 예. 하나 할 것 없이 그냥 나도 걸릴 수 있겠구나 하는 절망감도 있지만은 예. 그래도 정상적인 출하를 위해서 그냥 출입구에 생석회 잘 뿌리고 농장 주변 소독하고 예. 오늘 또 그냥 무사히 넘어가기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잘 보낸 것에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비상 체계를 아마 구축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는데 역시 농가 스스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역시 또 도의 지원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 방역 철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저희 저희 협회와 지역 단위 협회 차원에서 농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침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사실 전라북도 축산 당국은 우리 도내 축산 농가에 상당히 우호적이고 예. 지원이라는 걸 아끼지 않습니다. 예. 사실 중요한 것은 중앙에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고 있는 축산 방역국의 지침이랄지 이게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점이 이 괴리가 있는 겁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앙 당국에서는 생석회 도포만이 지금 유일하게 철새 분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생석회 한 포에 20kg인데 농장의 둘레가 400m, 500m입니다. 엄청난 양을. 생석회 한 포로 뿌릴 수 있는 양이 약 2m가 채 될까 말까 합니다. 예. 그럼 250포를 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생석회의 소독 능력이라는 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수분을 흡수하면 그 이후로는 소독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같이 저녁에 눈이 온다 할지 아니면 빗방울이 떨어진다 할지 그 순간에 그 생석회 소독 능력은 제로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날 또 뿌려야 됩니다. 아하. 250포를. 그렇군요.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네. 자, 이 방역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과도 좀 다른 부분도 힘든 부분이고 아울러서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체계에 대한 기준도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지금 달라진 보상 지급 체계로는 아직까지 농가에게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 8개월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예상컨대 지금의 이 지급 기준은 농가에게 발생 농장 같은 경우는 약 마리당 600원 정도를 농장주가 부담해서 회사에 갚아야 하는 이런 구조로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농가가 더 600원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농식품부 보상 지급 매뉴얼에 보면 수평원의 가격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수평원 가격이 10월 평균 가격이 약 5,000원입니다. 약 5,000원 정도. 예. 그 5,000원이면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사육에 들어가는 병아리 값과 사료값이 있습니다. 그게 4,600원입니다. 근데 살처분 농장, 양성 발생 농장은 20%를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를 적용해 삭감을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5,000원이면 4,000원만 농장에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근데 농장에선 당장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이 4,600원이 되는 겁니다. 마리당. 그래서 600원이 더 농가가 부담이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아유, 또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조류독감 발생 농가가 재입식을 하는 데까지는 걸리는 또 시간도 걸리겠고요. 그로 인한 손실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축산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SOP라는 이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이 매뉴얼에 보게 되면 뭐 몇 개월 뒤에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딱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그 동안에 사례로 봤을 때는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10개월까지도 이렇게 재입식 기간이 걸립니다. 예, 예. 그거는 시설 보수랄지 또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 여부,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가축을 가져와서 시험 사육을 여부, 그 통과 여부 등등 해서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만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 기간에 그 농가가 아까 말씀드려서 600원은 고사하고 예. 이 6개월에서 10개월이란 지금 축산만 하고 있는 농가인데 어디선가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생계 안정자금이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예. 이게 최대로는 335만 원이 최대인데 사용 마리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키울수록 적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농가, 이번에 정읍이랄지 고창이랄지 이런 발생 농가는 지금 예상하건대 190만 원 내외 아니면 160만 원 내외 또 3개월이나 6개월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이분들은 지금 이분들의 상실감은 뭐라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큽니다. 예. 참 또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인데 도에서는 그래도 방역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재형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예.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는 농가의 입장을 사실 좀 많이 이해를 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 다른 분도 농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계셔서 사실 전라북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컨트롤 타워, 이 방역의 컨트롤 타워라는 농식품부 방역 정책국의 이 지침이랄지 모든 게 쉽게 얘기해서 탁상에서 이루어진 걸로 마무리가 돼서 무조건적으로 지침을 내립니다. 이게 방역에 도움이 되는데 이 방역의 마지막 결정은 농장주가 이 방역의 모든 과정을 이행을 해야만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완료하지 못할 정도의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아까 생석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리로 따지면 오리로 옮겨야 되는 분동 통로가 있는데 분동 통로의 설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일단 지침만 내려놓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침이 내려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에서 그거를 실시할 수 있는 완료할 수 있어야만이 방역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농장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결론은 그 안에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치더라도 방역은 마무리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참 말씀을 들어보면서 역시 현장에서의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또 지침에 따른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뒤에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더 듣겠습니다만 농장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많은 또 소비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소비 위축되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 아울러서 지금 그래도 살처분 되지 않은 비발생 지역에 계신 분들 방역을 좀 철저히 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우리협회 정읍지부의 박하담 지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박흥수 회장님, 예. 그 정부의 지침과 현장에서의 상황이 많은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비단 뭐 이 방역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합니까? 당연하죠. 지금 현장하고 소통되면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야 되는데 매뉴얼도 위에서 몇몇 사람의 의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실제 현장에 내려와서 현장들의 요구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보완되는가에 대해서 그 속에서 논의가 됐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생석기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노동력을 어떻게 투여할 거냐. 진짜 이게 중요하다면.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건 예산 문제잖아요. 예. 그건 국가가 개인한테 책임을 지워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이건 재난으로 보고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이 접근이 다 바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지금 이게 계속 해마다 연중 행사입니다. 그 농가 책임 페널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방역이라든가 본인들도 몇 년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철저히 방역하죠. 어떻게든지 내 농장방은 안 오려고. 그렇죠. 근데 그 반경에 있다가 다 매몰 처리하는 게 국가 정책은 묻으면 끝나요. 3km 이내. 뭐 지금 뭐 장관 저희를 보면은 무조건 반경 적고 그냥 묻으면 끝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재난으로 보고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그다음에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할 건지 그다음에 지역과 그다음에 농민 스스로가 하는 것과 그다음에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실제 현장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이미 그들은 노동자입니다. 이미 닭이나 오리는 노동자로 전락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료값이라든가 이미 거기에 위탁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 기본이에요. 이건 뭐 정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삶을 보상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자기들 마리당 대충 얼마 하면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것들이 안타깝습니다. 예. 자, 농가와 도민들이 협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 최재형 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상당히 뭐 현장에 계신 농가분들은 고통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농가 그다음에 또 이 농가와 연결된 우리 계열사 또 우리 행정 좀 함께 머리를 좀 맞대고 하여튼 철저하게 앞으로도 계속 좀 그 AI 뭐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정말 그 어려운 또 위험한 질병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농업의 작년 한 해를 정리해보고 올 한 해의 방향을 좀 살펴봤습니다. 농업의 분야가 워낙 광범위해서 다 다룰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을 모시고 말씀 나눴고 우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두 분을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의장님, 이제 전국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 농업 분야에서 발빠르게 또 올 한 해도 뛰실 텐데 어떤 그 각오라고 할까요? 소비자인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농업이라는 가치가 단순하게 이제 농민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 소비자 국민들한테 국한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함께 이제 고민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나타났던 식량 위기라든가 그다음에 기후로부터 생산량 감소로부터 굉장히 이 가격의 등락폭이 커지는데 이게 단순히 농산물 가격을 사 먹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고 그래서 이제 농민 이 기후 농부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들이 기후 농부가 돼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농업이 응치되려면 우리가 함께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애정이 적극적으로 쏟아주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좀 몸 잘 관리하시고 서로 함께 지혜롭게 극복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는. 예. 최재형 국장께서도 올 한 해 더욱더 농업 분야에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터놓고 말합시다. 2020년 한 해 농업 결산해보고 2021년 농업을 전망해봤습니다. 힘내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재형 국장과 박흥식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